What a shame. Fools and lapdogs. He was like a 10-year-old. Country saving. It's saving our country. 네, 이슈 인사이드 시작합니다. 지난 20일 미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에 위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단단히 뿔이 났어요. 네. 24일에는 이 트럼프 임기 들어 첫 번째 국정연설을 했는데요. 맞습니다. 판결 나흘 만에 국정연설에 나섰는데요. 이곳에서 대법관들과 딱 마주쳤습니다. 대면 했을 텐데요. 네, 직접 임명한 베럿 대법관과도 지금 보세요. 좀 영 어색하죠? 네, 그러네요. 네, 베럿을 포함해 이 보수 대법관 3명이 위법 판결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I used these tariffs, took in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to make great deals for our country. And then just 4 days ago, an unfortunate ruling from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Very unfortunate ruling. Despite the disappointing ruling, these powerful country saving. It's saving our country, the kind of money we're taking in. I believe the tariffs paid for by foreign countries will taking a great financial burden off the people that I love. 대법관들에게 강한 불만을 제기했네요. 네, 노골적으로. 이제 그만큼 트럼프에게는 관세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경제 정책의 문제가 아니고요. 본인의 정치적인 상징 그리고 이제 신념의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 거둬들인 관세를 갖다가 좀 토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인데요. 이번 무협 판결 이후에요. 이 대기업들의 줄 소송이 시작이 됐어요. 이 미국에서는 글로벌 운송업체인 페덱스가 이 판결 이후에 대기업은 처음으로 이 그동안 우리가 낸 관세 전부 다 돌려줘. 이제 이런 소송을 제기했고요. 네. 로레알과 다이슨 그리고 바쉬룸과 같은 해외 기업들도 지금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심지어 네. 민주당에서는요, 이 관세로 거둬들인 수익이 이제 최대 1,750억 달러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253조 이거 환급하도록 하는 법안까지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곧바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24일부터였죠. 무역법 122조를 발동시켜서요.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를 했어요. 네. 이 조항은요. 이번에 대법원에서 문제를 삼았던 게 의회 승인 절차가 없었다는 건데 그렇죠. 이거 없이 즉각적이고 광범위하게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바로 활용이 된 건데 네. 다만 이건 150일이라는 기한 제한이 있어서요. 7월 24일이면 종료가 되긴 합니다. 일시적이군요. 네, 주목할 점은요. 지금은 10%지만 트럼프는 이거를 15%로 높이겠다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요. 세계 각국의 희비가 엇갈리게 됩니다. 왜죠? 예, 요거 보시면은요. 그동안 고율 관세를 부과받았던 브라질이나 인도, 중국 같은 경우는요. 관세 부담이 낮아지는 반면에 예, 무역 협상 등을 통해 가지고 관세율을 최대한 낮췄던 우방국들 있잖아요. 네. 한국을 비롯해 가지고 일본, 유럽 같은 경우는요. 네. 오히려 관세 부담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특히 제일 낮은 상호 관세를 받았던 영국 같은 경우가 네.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네,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또 있군요. 영국은 진짜 좀 재협상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게 이 122조는 구조상 어렵습니다. 왜요? 이게 모든 국가한테 일괄적으로 적용된다는 특징 때문에 네. 영국처럼 특정 국가별로 맞춤 관세율 조정이 쉽지가 않은 거죠. 한 곳만 특정할 네. 수 없군요. 굳이 하려면 다른 무역법을 같이 적용해서 처리해야 되는데요. 네. 게다가 이 122조는요. 대체 관세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관세에 추가로 관세를 붙이는 거예요. 덤으로 붙이는. 네, 유럽연합을 예로 들어보면은요. 작년에 미국 제조업에 6천억 달러 정도 투자 약속하면서 선물 보따리를 미국이 안겼잖아요. 네. 대신에 기존 관세에 상호 관세를 더하더라도 상당수 품목에서 15%를 넘지 않도록 합의를 했단 말이죠. 네. 또 특정 품목은 아예 면세까지 받는 우대 조건까지 챙겼는데 문제는 이 122조가 발동을 하면서 이 우대 조건들이 대부분 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유럽연합이 지금 난리인데요. 미국이 먼저 약속을 지키기 전까지는 모든 투자 약속 이행을 보류하자 이런 얘기하고 있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무역 바주카 포라고 하죠. 사실상 미국과 무역 관계를 끊는 수준의 통상위협 대응 조치, 이거 ACI라고 하거든요. 이것까지 불사하겠다고 이렇게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법 소지도 있습니다. 이제 122조는 심각한 국제 수지 적자가 있을 때 발동 가능한데 네.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상품 무역 누적 적자가 1조 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대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은 미국 달러가 이제 기축통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해외 자본이 계속해서
주식, 국채 매입 등으로 미국 투자로 유입되면서 무역 적자가 지금 상쇄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점을 감안하면은 국제 수지 적자가 아주 심각하다고 판단하기는 매우 애매하다고 그러네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122조 발동 조건에 맞지 않는 거고 그럼 법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설명 듣고 있으니 관세 2차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 뭐 속된 말로 이 묻고 더블로가 뭐 좀 네, 이런 분위기인데요. 이 트럼프가 판결이 나온 이후에 이런 말을 했어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대법원 판결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걷어들일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무역법 301조가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301조? 네, 이 301조라는 것은요. 이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서 관세와 같은 수단으로 보복하는 것이에요. 네. 이 122조와는 달리 기한도 없고 관세 상한선도 없다라는 점에서 아주 강력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이 트럼프 일기 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였을 때 301조가 발동됐는데요. 네. 무려 3,6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00조 원이 넘는 중국산 수입품들에게 이 20%가 넘는 고유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와,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할까요? 실제로 미 무역 대표부에서는 지금 301조를 발동하기 위해서 중국, 브라질 등 여러 국가를 이제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공식 발동하려면은 조사 결과가 나와야 되고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거든요. 시간이 걸리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22조 임시조치에 이어서 이걸 발동하려면 남은 기간이 5개월 정도니까 네. 사실 기한 내 조사를 끝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문제는 트럼프가 있어서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측이 안 된다. 네. 우리나라도 이게 예외가 아닐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걱정인데 8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97년도 외환위기 전후로 해서 이 슈퍼 301조를 우리나라도 호되게 겪었거든요. 네네, 저 신문에서 읽었던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언급되고 있는 게 이제 무역법 301조인데 네. 이게 주로 특정 제품이나 산업을 겨냥한다면 그때 당시 슈퍼 301조는 특정 국가를 겨냥해서 경제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수 있었어요. 전방위적으로. 네, 그래서 당시 미국은요 한국으로부터 대규모 무역 적자가 발생한다면서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한국을 지정하거든요. 네. 그 후에 자동차, 농산물, 이동통신 시장까지 개방을 요구하면서 상당한 갈등을 빚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물론 이제 지금은 당시하고는 상황이 크게 달라요. 하지만 이제 쿠팡 문제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안 같은 거는요. 네. 이 301조로 걸고 넘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입니다. 이게 주목해 봐야 되는 게요. 지금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수세라는 거예요. 네. 국정 연설을 하고 나서 우호적인 반응이 좀 나오기는 했지만 트럼프의 대표 정책인 이민, 경제, 외교 이런 모든 분야에서 지금 여론이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관세의 경우는 미국민의 64%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을 했고 이게 위법 판결 나기 전에 조사입니다. 판결 그만큼 전에. 인기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판결 이후에는 또 일부 공화당 의원들조차 올바른 결정이었다면서 대법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 이대로 간다면은 뭐 무역 관세 문제, 뭐 다른 문제 겹쳐서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번 관세 판결에서요, 이 대법원이 이 행정부 권한의 한계를 비교적 명확하게 좀 엄격하게 보겠다라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현재 계류 중인 다른 사건들, 뭐 예를 들어서 리사쿡 연준 이사 해임 시도를 둘러싼 연준의 독립성 논란, 그리고 뭐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려는 행정명령과 또 이와 관련된 수정헌법 14조 해석 역시 이 대법원이 어떻게 보면 이제 비슷한 문제의식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그렇다면 좀 견제를 받게 될까요? 지켜봐야겠습니다.